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 디테일의 DK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제 차를 세차하는 워시앤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제 차를 보고 벌써 물 뿌린 거예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오늘은 비가 오는 주말 아침입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세차를 하러 나왔고요. 와이프가 자고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아마 깨 있었으면 또 한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비 오는 아침이라 그런지 뭔가 좀 더 평소보다 조용하고 또 좀 선선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즐겁게 세차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또 낮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빨리 나가봐야 되는데, 뭐 비가 오지만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차 깨끗이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휠부터 세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세차를 끝나고 또 바로 또 결혼식이 있어서 나가야 됩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약식으로 세차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뭐 워시앤토크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날은 세차 안 해도 되는 날이긴 한데,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세차를 못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또 여러분들 만나 뵈러 가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또 워시앤토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한데, 그런 분들한테 또 인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비가 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뭐 근황 얘기 잠깐 하자면, 뭐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요새 또 확진자들이 갑자기 또 늘어가지고 또 걱정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죠. 원래 당초에는 뭐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면 뭐 좀 상태가 좀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또 그런 것만 또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막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블랙 디테일 우리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 회사를 저처럼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부디 위기를 잘 슬기롭게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비 오는 날 세차 여러분들도 좀 하시죠? 네, 저만 쓰레기 아니죠? 이게 세차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 차가 더러우니까 세차하시는 분들이야 비 오는 날 세차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비 오는 날에도 종종 세차를 했었어 가지고 그렇게 뭐 이상하다는 걸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살다가, 가끔씩 이제 정상인 분들이, 일반인 분들이 야, 비 오는데 세차를 왜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딱히 이렇게 설득할 만한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했어요. 이러면 야, 그럼 뭐로 해?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나 한두 번씩은 있지 않으십니까? 나만 쓰레기야? 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세차를 하는 과정이 재밌으면 사실 비가 오든 뭐 차가 깨끗하든 더럽든 상관없죠. 왜냐면 이 과정에서 즐기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약식으로 한다 그래서 브러쉬를 딱 3개만 넣었어요. 요 데이토나 휠 브러쉬랑 휠 미트, 그리고 타이어 브러쉬, 요 딱 3개만 쓸 겁니다. 오늘은 휠 클리너도 오늘 사용하는 휠 클리너는 그 나노스킨에서 나온 그 휠 클리너고요. non acid 휠 앤 타이어 클리너예요.
이게 non-acid니까 말 그대로 산성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면 얘는 중성이냐? 아마 아닐 겁니다. 알칼리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알칼리성 휠 클리너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non-acid 이러면 뭔가 산성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러니까 뭔가 되게 안전할 것 같고 약간 마케팅적으로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죠. 얘는 휠과 타이어를 동시에 닦을 수 있는 그런 클리너인데 아마 이런 제품들이 덜어 있어요. 시중에. 근데 아마 다들 알칼리성 클리너일 겁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은 사실 분진에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많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는 날이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휠 클리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그 산성을 띠고 있는 휠 클리너를 제가 테스트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사용해 보고 괜찮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중간 보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쓴 것 같아요. 6개월 조금 안 됐나? 6개월 정도 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일단은 확실히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얘는 이런 애구나, 얘는 이럴 때 쓰면 좋겠구나라는 게 조금 잡혔어요. 일단은 효과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진을 녹여서 제거하는 효과가 진짜 그 여타 다른 휠 클리너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 분진이 굉장히 많은 독일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휠 관리를 거의 못한 그런 차들의 그 찌든 이제 분진을 닦아낼 때 아주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뭘 같이 봤냐면 그 이 산성 베이스 휠 클리너를 자꾸 쓰니까 뭐랄까 그 제가 휠 코팅을 했잖아요. 휠 코팅의 발수층이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사라진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뭐 그 코팅을 한 제품이 G테크닉의 휠 전용 코팅제인데 그 제품의 원래 이제 그 지속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그 성능보다 발수층이 생각보다 좀 빨리 무너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그 휠 클리너의 영향인 건지 아니면 그날 뭐 제가 작업을 할 때 뭐 좀 소홀히 했던 점이 있었던 건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제가 일단 벌써 느꼈을 때는 확실히 좀 강한 만큼 케미컬이 좀 그 강한 만큼 조금 그런 코팅층에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느낀 소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다 이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진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녹일 수 있는 케미컬인 반면 이제 주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그 제품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특징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 이해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용 방법을 써서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고 그만의 이제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이제 길게 사용을 해본 다음에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품명과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섣불리 리뷰를 해서 이거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더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유리막 코팅에서 열 처리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셨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프로샵이나 아니면 유튜브 상에 있는 무슨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유리막 코팅을 하고 빨간 그 열 처리를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리막 코팅제를 많이 막 써봐요. 마치 이제 왁스 이것저것 사서 쓰듯이 저는 막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그거를 써서 이제 제 차에다가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남의 차에다가 이렇게 시공을 해주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코팅제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리막 코팅제도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거듭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물질이 나타나면 그 새로운 물질을 적용한 제품들, 그리고 새로운 솔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유리막 코팅제가 뭐 몇 년 전에 썼던 유리막 코팅제랑 지금 나오는 유리막 코팅제가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안에 들어가는 주 원료가 SiO2 이산화규소인 거는 맞지만 그 이외의 것들, 그 솔벤트랄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들이 많이 다른데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유리막 코팅제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그 초창기 때는 그 열 처리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솔벤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유리막 코팅제를 바르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솔벤트들이 날아가야 이제 경화가 되는 거거든요. 경화가 이루어져야 이제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솔벤트들이 다 이제 그 빨리 날아가지가 않는 그런 솔벤트를 썼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빨리 날아가는 솔벤트를 넣으면 아직 쓰기도 전에 그 유리병 안에서 다 굳어버리는 거죠.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쓸 수 있었던 솔벤트로는 이제 경화가 너무 느린 그런 제품밖에는 못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잘 바르고 나서 잘 버핑을 하고 난 뒤에는 열을 가해서 이제 솔벤트들을 강제적으로 이제 빨리 날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를 해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요새 나오는 코팅제들을 굉장히 많이 써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나오는 코팅제 중에 이 코팅제는 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코팅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아예 이제 그 열 처리 과정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제품들이 거의 95%고요. 이제 정말 이제 나머지 5% 제품들은 뭐냐,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열 처리를 하면 경화 시간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이제 얘기는 하죠. 그래서 요새 이제 유리막 코팅을 하면 뭐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바르고 나서 24시간 동안은 물에 닿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세차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내가 그 경화 시간을 좀 더 단축하고 싶다면 열 처리를 했을 때 뭐 하루 24시간 동안 물 닿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열 처리를 하면 뭐 4시간 후에 정도도 물에 닿아도 된다. 이 얘기는 물에 닿아도 된다는 얘기는 출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차를 인도해서 가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다가 물을 맞을 수도 있고 비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뭐랄까 경화 시간을 빠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열 처리를 한다고 해서 뭔가 경도가 좀 더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이 코팅제가 갖고 있는 성능이 올라간다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적어도 요새 나오는 코팅제는 그렇습니다. 요새라 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최근 5년 안에 나온 이제 유리막 코팅제들은 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고를 위해서, 빠른 출고를 위해서 이제 만약에 오늘 밤에 작업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뭐 손님이 가져가야 된다 차를, 그러면 이제 24시간 못 채우고 출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비 예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열 처리를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마치 열 처리를 하면
이제 뭐 경도가 올라간다든가 성능 자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마케팅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고압수를 뿌려줬고요. 이제 미트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너무 아장아장 걸어 다니잖아요. 바닥이 되게 미끄러워서 그런 거니까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십시오. 귀여운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미트질을 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났는데, 이 샴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샴푸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시나요? 뭐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10중 8구는 뭐 윤활력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윤활력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밑으로 이렇게 문대야 되는데 윤활력이 떨어지는 제품은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건,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야, 얘는 너무 뻑뻑한데? 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카샴푸가 있나요? 아마도 없을걸요? 왜냐면 그거를 제조사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윤활력 당연히 좋게 만들어야지. 윤활력 나쁘게 만들었다가는 아무도 안 살 텐데. 사실은 윤활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제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판별력이 있는 그런 팩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외에는 이제 그런 거죠. 뭐 거품의 종류랄지, 아니면 뭐 향, 내가 쓰면서 느끼는 향, 뭐 이런 것도 좋은 뭐 잣대가 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순수한 샴푸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뭐 광택 증진제니 안에 뭐 워시앤 왁스 뭐 이래갖고 왁스도 같이 들어있다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일단 거릅니다, 저는. 왜냐면 저는 이제 유리막 코팅을 한 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예전에 유리막 코팅을 하지 않았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샴푸가 아닌 다른 것들을 함유하고 있으면, 뭐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원래 일을 제대로 잘 못해요.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순수한 샴푸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시 보는 게 이제 헹굼성입니다. 헹굼성. 좀 특이한 생소한 그럴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얼마만큼 내가 물을 뿌렸을 때 빨리 깨끗하게 헹궈지느냐예요. 그러니까 잔여물 없이. 그럼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샴푸들을 똑같은 차잖아요. 내 차. 똑같은 코팅이 올라가 있는 내 차인데, 오늘은 A라는 샴푸를 써보고 내일은 B라는 샴푸를 써보는 거죠. 그랬을 때 미트질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고압수를 쏠 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빨리 씻겨서 나가는지. 사실 여기 남아있는 거품들은 의미가 있는 거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품들이 얼마만큼 잔여물 없이 원래 기존에 내가 발랐던 유리막 코팅제나 왁스나 실런트에 방해를 주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닦여 나가는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뭔가 많이 남고, 그리고 물을 많이 뿌려야지만 헹궈지는 그런 샴푸들은 뭔가 이제 장난을 쳐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넣어놨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샴푸를 고를 때 얘가 어떻게 잘 헹궈지는가,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헹굼성과 이제 연관된 연장선상의 얘기인데, 물자국이 남지 않는 샴푸를 저는 선호합니다.
물자국이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미트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미트질을 이렇게 할 때 이제 분명히 이제 차를 한 바퀴 이렇게 돌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말라갈 거란 말이죠. 오늘은 이제 습한 날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게러지에서 세차를 하니까 마르는 정도가 되게 더디지만 저도 이제 촬영 안 할 때는 일반 세차장에 가서 세차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할 때는 평소 시간에 한 배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말라요. 그랬을 때 도장면에 자국이 많이 남는 샴푸가 있고 그렇지 않는 샴푸들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다 같은 얘기인데 샴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첨가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은 그런 이제 자국들을 남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사람들이 좋다 뭐 이런 샴푸라 그래도 딱 사서 써보고 미트질 딱 해봤는데 행물성이 안 좋아. 불안한데? 근데 미트질 하면서 보니까 막 여기저기 자국이 남아요. 마른 자국이. 그런 샴푸들은 일단 저는 제외합니다. 제가 물자국이 남지 않는 샴푸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사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이 된 게 이제 아담스 카샴푸랑 그 카프로 리셋 그 두 가지가 제 기준에 딱 맞는 그 제품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제품 고르실 때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사람마다 이제 환경이 다르니까 나는 항상 세차할 때마다 게러지 안에서 하고 시간도 빨리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물자국이 안 남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런 분들은 나는 미트질을 하고 나서 왁스를 바른 시간이 없어서 나는 샴푸 안에 뭔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서 나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좋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개인마다 선호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서 제품을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보면 샴푸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단순히 샴푸의 가격, 그러니까 뭐 얘 가성비 좋아요? 라는 그냥 가성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실 때가 많은데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네. 그래서 자기만의 뭔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좀 뭐랄까 구분을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제품과 이 제품을 나한테 맞는 제품과 맞지 않는 제품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카샴푸는 윤활력이 좋아야지. 그런 거는 사실 구분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뭐 샴푸가 윤활력만 좋으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무슨 제품을 써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 하시겠죠. 야, 카샴푸 다 거기야. 다 똑같아. 그냥 싼 거 써.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분명히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가격도 다르지만 성능의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실 수 있고 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가치가 있어서 나는 얼마를 더 주더라도 그런 제품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쓰시는 거고요. 나한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싼 거 그냥 사서 쓰시면 되는 거겠죠. 네. 미트질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어느 분, 저희 구독자분 같으세요. 제가 이름을 많이 뵀던 분인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제가 추천하는 그 샴푸 2개를 구매를 하셨는데 거품이 너무 안 난다. 이게 분명히 나는 많이 썼는데 양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거품이 이렇게 부족할까요? DK님 영상에서 봤을 때는 되게 풍성하게 잘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거품이 나지 않았다는 그 얘기만 듣고 원인이 뭘지 알아맞추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2가지. 버킷에다가 샴푸를 넣고 고압수를 쏘셔가지고 거품을 내셨냐, 아니면 그냥 수도꼭지에 틀은 물을 가지고 거품을 내셨냐. 요 2가지. 고압수로 쐈을 때 훨씬 고운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그게 차이가 꽤 심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쓰시기 전에 샴푸를 잘 흔들어서 쓰셨는지, 그 2가지를 제가 체크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쓰시면서도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면 똑같은 제품을 쓰시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마치 똑같은 차를 똑같은 샴푸와 똑같은 미트로 세차를 해도 어떤 분은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고 어떤 분들은 스크래치가 없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부 미트 왜 안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부 미트를 항상 쓰는데 그때쯤 제가 녹화를 안 해요. 힘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부 미트를 한번 이렇게 찍고요. 저는 이 하부 미트는 다시 버킷으로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돌 겁니다. 미트를 닦으면서 이렇게. 안 보이시죠? 예,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휠하우스도 한 바퀴 돌고 아래쪽도 이렇게. 그래서 요 2바퀴째까지 돌고 나면 이제 반 바퀴 돌았죠? 그러면은 뒤집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닦습니다. 자, 요 뒷부분에 지나갈 때 여기 머플러 팁 있죠? 머플러 팁 주변에 한번 깔끔하게 한번 닦아주고요. 요렇게 하시면 머플러에 더러운 거, 카본 퇴적물 쌓이는 거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닦고, 이렇게.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얘는 버킷에다가 안 넣습니다. 빨기만 해요. 자, 요렇게 해서 미트질이 끝났고요. 고압수 뿌리고, 그 다음에 에어 쏘는 건 시끄러우니까 에어까지 쏘고 나서 드라잉 하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시죠. 와, 보이십니까? 하늘에 구멍 난 것 같아요. 비 엄청 오고 있어요. 이제 미트질 끝났는데 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거 밖에다 내놓으면 무료로 고압수 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네, 세차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세차하는 거 운치 있잖아요. 네. 아무도 이해 못하지만 뭐 나만 좋으면 됐지 뭐. 가겠습니다. 와, 지금 그러니까 고압수 뿌리고 에어 쏘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와, 진짜 장마철답게 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세차하고 있는 제 모습이 약간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참. 최근에 뭐 여러분들 아시나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기사가 뜬 내용인데 뭐 유명 가수분하고 또 이렇게 패션계 쪽에 또 유명하신 분이 요새 연예인들도 많이 유튜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나 협찬이 아닌 것처럼 속이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디스패치였나 뭐 아무튼 거기에 걸려가지고 막 사과문 올리고 누구는 뭐 해명하고 막 이런 사태가 한번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도 제가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융통성 없이 지켜오는 이 신념이 그래,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예인이셨던 그 분은, 가수분은 이게 문제가 되는지조차도 이제 인지하지 못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방송이나 TV 방송이나 이런 거는 이제 PPL이 당연히 이제 들어가고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굳이 이게 뭐 광고다 혹은 뭐 이건 협찬이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협찬이란 말을 안 썼다고 해서 혹은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이제 뭐랄까 익숙해졌다 그럴까? 당연시 여겼던 그런 것들에 이제 물들어 있다가 이제 유튜브에도 그렇게 생각해서 뭐 내가 굳이 뭐 협찬이나 이런 거를 굳이 밝혀야 돼?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된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뭐 그런 분들하고 어깨를 겨눌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연예인도 아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제가 지 돈 주고 산 건지 아니면 광고인지 아니면 협찬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거를 속였을 때 이제 질타를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리뷰를 하고 뭔가 그 좋은 점들을 막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이제 뽐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협찬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방향이 맞는 거다. 비록 여태까지 한 번도 협찬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협찬 안 받는 게 맞지, 내가 이거를 속이면서까지 깨름직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 협찬해 주세요, 혹은 뭐 광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계속 연락 와요. 생각보다 되게 자주 와요. 근데 한 건도 지금 뭐 성사된 게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광고이냐 협찬이냐 다 표시하고요. 영상 내내 표시하고, 그리고 저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 안 받습니다. 내 맘대로 리뷰해도 되면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해도 돼도 괜찮은 거면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항상 제가 메일 저 답장하거든요. 그러면 뭐 99.9%는 연락 안 와요. 아, 얘는 아닌갑다. 얘는 아닌 것 같다. 안 하는데 최근에 한 업체가 괜찮다고 진행해 달라고 그러신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블랙 디테일에도 첫 협찬 리뷰가 나가나요? 이랬는데 얘기가 잘 돼서 이제 제품을 받아봤는데 이게 이제 아닌 거야. 딱 봐도 벌써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이제 툭툭툭툭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막 빠졌죠. 저는 솔직히 이게 진짜 좋은 제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찬 리뷰를 한 번도 못 찍었던 것도 있고, 그간 이제 성사가 안 됐으니까. 그랬어서 이 제품은 진짜 괜찮아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리뷰로. 되게 매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무슨 제품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그러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되게 괜찮고
나름 잘 만든 제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잘 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딱 눈에 거슬리는 게 툭툭툭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생산을 하는데 이제 제대로 디테일링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하면은 아마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아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거 영상 그대로 나가면 영상 제가 제작하면 이 얘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그러니까 출시를 조금 미루더라도 이걸 이렇게 수정해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였거든요. 잘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랬는데 그 업체 측에서는 아 이미 출시일이 너무 정해져 버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미 그러니까 초도 생산 물량이 이미 다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선택을 하셔라.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면 저는 이거 숨김없이 다 얘기할 겁니다. 이런 거 잘못됐다라고. 왜냐면 그거를 제가 알면서도 숨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아니면 영상 제작 자체를 보류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웠는데 속으로 저도 갈등을 되게 많이 했죠. 사실 요대로 나가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중간에 마음을 고쳐 먹었죠. 그러니까 물론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가감 없이 여러분들한테 그 팩트 위주로 제 주관이지만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업체 측의 입장을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 영상이 나갔을 때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낼 수는 없겠지만 이 영상이 나갔을 때 그 업체 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뭐 그 업체 제품의 적용 영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영상을 못 올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직한 리뷰를 한다고 해서 업체를 무조건 까고 무슨 제품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까고 이런 것들이 잘하는 리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또 업체의 입장만 들어서 마치 진짜 그 회사 직원인 것 마냥 제품의 좋은 점만을 홍보하는 것도 잘못된 리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에 있는 밸런스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상이 제작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 제가 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뭐 돌려주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갖고는 있을 건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제작을 하고 뭔가 이게 시장 분석도 분명히 하셨을 거고 하셨을 텐데 그런 미세한 포인트들을 이제 잡아내지 못하셨던 게 좀 아쉽다.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DK님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그 말씀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선품이 이제 1차 초도 생산 분량이 생산이 되고 이제 뭐 만약에 더 추가 생산을 하게 된다면 제가 피드백했던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초도 생산분을 구입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도 그걸 팔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뭐 개선해서 내겠다 하지만 이미 팔기 전에 발견된 결함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거는 뭐 제가 뭐 터치할 영역은 아니니까 뭐 업체에서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뭐 저는 영상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냥 이제 그러면 그 제품이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제가 찝었던 그 포인트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제품에 만족을 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미 초도 생산 물량이 다 나와 버려서 이 제품을 팔지 않으면 다 손해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 업체한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게 제안을 많이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건 이렇게 구성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최대한 이제 저는 그 업체 쪽에 의견을 좀 반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구성을 바꾸고 저렇게 구성을 바꾸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억셉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뭐 안타깝게 영상은 취소가 됐지만, 뭐 아무튼 제가 요새 드는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라는 사람은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앞으로도 제 생각대로 영상이나 리뷰를 할 때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을 뭐 업체 관계자분들이 보실 일은 없겠지만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DK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구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왠지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가 사람이 좀 센치해지네요. 날도 좀 어두우둑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술, 담배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뭐 막걸리에 파전, 뭐 이런 거 막 생각난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걸 이해를 못 해요. 네. 40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술, 담배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유, 참. 저 아는 분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러시는데, 디테일링 하는 재미로 살죠. 뭐 여러분들은 오늘 비도 오고 이러니까 아마 댁에서 늦잠 주무시거나 뭐 이렇게 어저께 또 한 잔 딱 하시고 그러셨겠죠?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들 때가 요런 때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비 오고 이러면 요새는 이제 밖에서 술 먹는 문화보다는 요새 혼술이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는 문화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 와이프도 한잔 하고 싶을 때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 와이프는 술을 먹으니까. 근데 제가 옆에서 그걸 못 해주니까 그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탄산수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이 안 나죠.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 재미가 나는 건데, 갑자기 또 이제 비가 오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해지네. 그 디테일링이란 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2주일에 한 번 세차장 가서 세차하는 거, 범주가 저는 거기에 국한된다고 보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디테일링을 한다. 디테일링을 내가 취미로 한다라는 사람은 생활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묻어나 있다라고, 녹아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주차를 한다. 차를 했을 때
아무리 더워도 나무 밑에다가는 주차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멀더라도 지하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새똥이 딱 묻었다 그러면 내가 세차장을 바로 못 가는 상황이라면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단순히 디테일링이란 게 그냥 세차장에 갔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실생활 속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랄까, 취미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케미컬 가이 로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 케미컬 가이 로고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합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취미 이런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케미컬 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차할 때만 이렇게 반짝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 묻어나서 나의 그 삶의 패턴, 삶의 스타일을 그거에 맞춰서 가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밖에 비는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과연 드라잉을 왜 해야 되는가 라는 반문이 들지만 일단 드라잉 끝냈습니다. 관리제도 발라야죠. 네, 아무리 비가 와도 할 건 해야죠. 자, 이제 관리제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 무락스나 큐디 뭐 이렇게 뿌리고 닦는 형태 유리막 관리제들 있잖아요. 요런 거를 바르시는 거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무락스는 그냥 아무렇게나 뿌려도 되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걸 뭘 꼭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관리제 뿌리는 것도 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제를 왜 뿌려야 되는지,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왜냐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로 DK님 예전에 풀 디테일링 하던 영상 또 안 하시나요? 막 4-5번씩 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내가 맞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풀 디테일링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때가 됐네 진짜. 그동안 내가 너무 초심을 잃었던 게 아닌가 이런 또 반성도 하게 되면서 제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풀 디테일링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거는 그런 건데 요새 좀 뭐랄까 다른 주제로, 평소와는 좀 다른 주제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튜브 뭐 댓글 이거 누가 보겠어? 별로 답글도 안 달리고 하트도 안 찍어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저한테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렇게 소중하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요런 영상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세요. 뭐 물론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상황이 허락되는 한에서만 제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가 영상 제작을 할 테니까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영상이 또 보고 싶다 그러신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워시앤토크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찐팬들이세요. 이게 보통 그 매니아가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막 1시간 넘게 막 이렇게 세차만 하는 이런 영상을 본다는 게 이게 사실상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거를. 근데 저도 그런 영상을 되게 좋아하고 즐겨 봤었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제 오랜 지인 형님을 한 분 만났어요. 제가 디테일링이란 걸 처음 이제 입문했을 때 같이 하던 이제 형님인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야, 오랜만에 유튜브 보다가 너 생각나서 연락했다. 뭐 잘 사냐? 언제 한번 밥 좀 먹자 이래갖고 얼마 전에 같이 진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같이 밥도 먹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나 워시앤토크 난 되게 재밌더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네 옆에 있었으면 티키타카를 좀 했을 텐데, 이렇게 옆에서 반박도 좀 하고 이랬을 텐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워시앤톡을 좋아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워시앤톡 왜 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댓글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뭔가 혼자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콘텐츠들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이러면서 되게 뿌듯해 한답니다. 아무튼 그 형님도 워시앤톡 되게 즐겁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힘이 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 차를 깨끗하게 씻겨줬습니다. 아직도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뭐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가면 이제 또 엄청 또 더러워지겠죠. 그래도 또 오늘 세차는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나름 재밌고 보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비 오는 날 셀프 세차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고 마치 그 세차장 전체를 내가 다 전세 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던 오늘 세차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즐거운 얘기, 우리 사는 얘기 많이 해봤는데요. 평소에 제 생각이 궁금했던 그런 사항이 있으셨으면 이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워시앤토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놓친 질문이 있으면 다시 한번 달아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뭐 나름 이렇게 막 메모를 해놓는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빼먹을 때가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빼먹은 질문이 있으면 너무 맘상해하지 마시고 댓글 한번 더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메모해놓다가 다음번 워시앤토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으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